비즈니스 성패, 비즈니스 성품이 좌우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역량 중심의 HRD가 맹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역량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성품이 중요하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직에 수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성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조직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관계를 갖잖아요. 이렇게 어떤 성격의 유형에 따라서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서로 뭐 알력도 생기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데 뭐 MBTI도 있고 디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브레인 컬러라는 이런 툴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하고 내향적인 사람 그다음에 이제 팩트형인 사람하고 필링형인 사람. 팩트형은 보통 일중심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필링형인 사람은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그다음에 팩트형인 사람하고 필링형인 사람. 이 두 사람이 누가 성품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성격과 성품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내향적인 사람이 성품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외향적이고 활발한 사람이 성품이 좋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일중심인 사람이 성품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팩트형인 관계지향적인 사람을 성품이 좋다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좀 활발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을 성품이 좋다고 말을 하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팩트가 강한 사람도 오랫동안 만나보면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필링이 강한 사람인데 또 막 신경질 달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인데 처음에는 접근하기 쉽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보면 참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인데도 나중에 보면 굉장히 뭐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과 성품은 같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성품이 좋다라고 말하는 건 보통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성격이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성격이라기보다는 성품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격을 보통 이렇게 네 가지 부면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팩트형인 사람은 상당히 일중심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 중심적인 사람이고 필링형인 사람은 관계지향적인 사람이고 감성이 풍부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폼형인 사람, 이제 초록색인 폼형인 사람들은 굉장히 그 규칙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일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퓨처형인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분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조직 안에서 지내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특히 이제 팩트형과 필링형들이 제일 많은 그 비율인데 팩트형들은 일중심이다 보니까 팩트형 상사가 필링형 부하를 데리고 있다 그러면 팩트형 상사가 필링형 부하를 보면서 야 너는 왜 회사 왜 왔어? 맨날 놀러 왔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링형인 사람은 팩트형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 일만 하러 왔어? 냉혈 인간이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불신을 하고 서로 간에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팩트형이 필링형을 바라볼 때는 뭔가 그들을 인내해주고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어떤 성품이 필요한 거고요. 필링형들은 팩트형을 바라볼 때에 시간 음수를 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일을 하고 그 팩트형의 어떤 일중심인 그게 맞추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퓨처형인 사람하고 폼형인 사람들은 굉장히 그 규정과 그 법규를 굉장히 중시하는 폼과 퓨처가 만났을 때 퓨처는 굉장히 규정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폼형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굉장히 막 럭비공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창의성을 인정해주고 그죠? 마음속에서 그들을 뭔가 포용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퓨처형인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폼형인 사람들한테 맞추기 위해서는 근면하고
시간 흡수도 해줘야 되고 또 유용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성격들은 각각의 그 아주 보물과 같은 어떤 성격인 거죠. 모든 조직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성격 모든 유형들은.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성품은 이 성격과 성격이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서로 다르면 서로 존중해주고, 예, 이해해주고, 그다음에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이런 성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품이 좀 부족하면 그 성품에 대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예, 칭찬하고 호소해주고 피드백해주고 이런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과 성품은 다른 영역입니다. 예, 성격은 각자가 갖고 있는 보물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달란트와 같은 것이고 성품은 그 성격과 성격이 만났을 때 서로 관계를 좋게 해주고 서로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격과 성품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격은 굉장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상의 특성인데 이 사람은 타고난 특성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되거나 그렇지 않고 굉장히 고정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네. 대신에 성품 영역은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반드시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내적 동기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옳은 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언어, 옳은 행동, 옳은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내적 동기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격이라는 건 뭘까? 인격은 우리가 성품을 아주 고도화된, 성품이 고도화된 아주 인격자를 말할 때에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품을 아주 골고루 잘 갖추고 있는 분을 이제 보통 인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평판은 뭘까요? 평판. 예, 맞습니다. 평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자신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어떤 때는 이제 그 사람의 성품과 평판이 같은지 안 같은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평판은 가장 그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자녀들이 자신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성품과 평판이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죠. 성품도 좋아 보이고 평판도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주변의 부하나 동료들한테도 인정받는 그 사람이 이제 성품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직에 가면 이게 수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이 나무로 표현하면 나무 바깥에 이제 열매로 맺혀지는 부분들이 뭐 정돈이 안 된 사무실이나 그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나 그다음에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때로는 뭐 부서 간에 아니면 개인 간의 언쟁도 일어나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언쟁을 한다. 조직 안에 뭐 불화가 있고 언쟁이 많다 그러면은 보통 무슨 교육을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교육, 대인 관계 이런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같이 교육도 하고 서로 뭐 소통하는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이제 조직이 언쟁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그렇지 않다는. 그게 이제 농약을 치는 거죠. 위에다가 농약을 치면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지긴 하지만 나중에는 열매가 금방 썩어버리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사실은 언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아래쪽에 그 사람과의 어떤 경솔한 어떤 언어, 행동,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경솔함이라는 그 좋지 않은 성품을 바꿔주지 않고는 위에 있는 열매가 온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약만 치는 어떤 그 교육 훈련 처방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성품을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이 평화가 있다는 것은 그 밑에 그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용서가 있다는 거죠. 용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깨끗이 잊고 악의를 품지 않는 게 바로 용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말할 때는 바로 이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결국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정치적으로 여나 야나 또 뭐
구세대와 신시대 아니면 북한과 우리 남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지 그 평화의 방법을 몰라서 평화를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직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겉으로는 평화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계속 응어리가 진 게 있고 악의를 품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평화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위에 열매를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아래에 이 뿌리 속에 있는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는 게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처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텔레콤 같은 그러니까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콜센터가 있는데 그 콜센터에서 전북 전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고등학교 아직 졸업하기 전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콜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콜센터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저수지에 가서 빠져 죽은 사건이죠. 그건 아마 여러분들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2017년도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놓고 보면은 한 여자분이 이 참으로 자살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 그때는 뭐 많은 시민운동 단체에서 와가지고 노동 문제를 얘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자살했던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과정한 업무도 있을 거고 고객의 뭐 폭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이분이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를 아마 했었나 봐요. 아빠 오늘 다 못했어. 이런 얘기도 했고 친구한테 오늘 나 죽을래. 이렇게 말을 하고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이분이 겪었던 많은 중압감의 상황 속에서 아마 그 속에 그 센터 안에는 뭐 수십 명의 그 콜센터 직원들이 있었대요. 근데 유독히 이분만 지금 자살을 했거든요. 다른 분은 자살 안 하고. 그렇다면 뭔가 이분만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분이 이것을 그러니까 중압감이라는 환경을 견딜 만한 어떤 성품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분의 어떤 죽음이 안타까웠지만 이분을 교육을 할 때는 태도 훈련을 했겠죠. 네, 고객님하고 이렇게 친절 훈련을 많이 했겠지만 이 중압감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걸 견딜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면 가정에서든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상사한테 요새 상사도 갑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상사의 갑질을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뭐 부인한테 바가지를 긁히든 아니면 자녀 문제가 있든 가정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뭐 갑질을 하는 경우도 많죠. 고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죠. 이런 많은 중압감의 상황에서 똑같은 중압감의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이 동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다음 나타나는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제 지정의를 가진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간은 지정의의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생각하는 인간이고 그 다음에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 이 동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동기는 이 두 가지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개별적인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집단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개별적인 마음은 그냥 나 자신만 갖고 있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형성해온 그런 마음, 그런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가면은 딸로서 귀여움받는 딸이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자유한 그런 영혼이잖아요. 근데 이제 집단의 마음은 뭐냐면 몇천 년 동안 내려온 인간이 갖고 있는 똑같은 옳은 것에 대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유한 마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집단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기 훈련을 제대로 해주면 이 개별적인 마음은 줄어들고 이 집단의 마음이 많이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아까 콜센터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적인 마음의 입장에서는
아유, 나는 집에 가서 기원받는 딸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어야 돼? 아씨, 내 참 삶이 힘들어. 그리고 이제 지정의를 하는 거죠. 아, 내 생각 속에 정말 이게 이런 게 참 내 삶에 이런 일이 있다니 막 비참하네. 막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냥 가슴에 막 아이고 막 정말 스트레스 받아. 아이 속상해 죽겠어. 이 감정에서 마음이 들겠죠. 그다음에 이제 의지적으로 아이 가서 죽어버려. 뭐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가서 그냥 마지막으로 내가 그걸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런 행동을 선택하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집단의 마음이 잘 훈련됐다면, 예, 그렇지. 우리 팀장님도 많이 힘들고 우리 고객들도 많이 힘든 것 같아. 이 고객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나한테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분을 그냥 위로해주고 내가 통화하면서 이분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지. 그러면 그분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렇게 하면 언어와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 바로 이것이 우리 성품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개별적인 마음도 당연히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지만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이 집단의 마음, 옳고 그름에 대한 집단의 마음, 이 성품이 훈련된 사람들은 그 언어와 행동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성품의 행동과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품을 얘기할 때는 이 성품이 어떤 대가를 치러도 옳은 일을 하려는 내적 동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은 그것이 내한테 손해가 나더라도 아니면 내가 좀 속상하더라도, 그것을 옳은 일은 뭘까요? 옳은 일은 결국은 언어와 행동과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적 동기가 집단의 마음으로 충만해 있다면 그 행동의 언어와 태도와 그 행동이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문제가 이 성품을 통해서 많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직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 성품을 우리가 말씀했던 집단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훈련해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직의 근본 문제, 근본 이슈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조직의 비즈니스 성패가 도대체 그 비즈니스 성품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